마지막 4단계는 건물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단계인데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건물주 월건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떻게 두 채의 건물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분명 개개인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고 저 또한 아직 성공한 삶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저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현재 10년 넘게 월급쟁이 삶을 살아오면서 건물주를 꿈꾸는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4단계로 구분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종잣돈 마련하기인데요. 즉 우선 투자금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겠죠.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뜨거운 중동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자식을 키워내셨기에 나름 유복하게 자란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부모님께서 돈 씀씀이만큼은 엄격하게 키우셨기에 어렸을 적부터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 조금 습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야였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현재까지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예적금과 주식 등 투자를 소소히 감행하면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종잣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집 마련 단계입니다. 이러한 종잣돈이 모여놨다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실 텐데요. 다만 근로소득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고 특히 내 집을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얼마의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지에 따라서 내 집 마련하는 기간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라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을 받으시거나 전세 갭 투자, 재개발 투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5년 만에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다만 내 집이라는 안정감은 부동산 투자에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가 투자를 통한 월세 수익 단계인데요. 내 집 마련을 하였다면 아마도 구분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월세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불과 몇 년 전에 경매나 상가, 부동산 등 강의를 들으면서 서울 아파트, 대단지 구분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를 좀 하였는데요. 당시 상가 투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이 저금리 기조였기에 큰 투자금 없이 안정적인 월세는 물론 장기간의 보유에 따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하지만 최근과 같은 고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월세를 꾸준히 올리지 않고서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상가 투자도 그리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4단계는 건물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단계입니다. 앞선 3단계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투자한 경험은 있으셨겠지만 4단계만큼은 도전이 그리 쉽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몇 년 전 친형이 건물 투자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나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건물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형과 무작정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조금 이른 나이였고 자금도 부족한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때론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었네요. 또한 건물 투자라는 것이 워낙 개별성이 크고 당시에는 투자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위 수십억, 수백억 자산 가진 분들만의 리그였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건물 투자를 알아보고 몇 달의 세월이 흘러 포기하던 그 찰나 친형과 근로소득으로 모은 종잣돈과 일부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저희가 모은 종잣돈을 합치고 대출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고 첫 꼬마 빌딩 계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하지만 나름 상당 금액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에 저희는 꾸준히 두 번째 투자처를 알아보고 첫 번째 건물 수익금과 저희의 근로소득을 또다시 합쳐 두 번째 건물을 추가 매입할 수 있었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단계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성공한 삶이 아니기에 정답이라고 결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몇 억의 투자금이 없다고 지레 건물주의 꿈을 포기하실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건물주라는 것이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만의 리그였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등의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 건 물론 다양한 부동산 어플이 등장하면서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장벽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했기에 저 또한 아직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맞벌이라면서 꾸준히 근로소득으로 모은 종잣돈을 가족들과 합쳐서 투자를 한다면 평범한 직장인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건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특히 꾸준히 월급을 모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인분들 모두가 건물주가 되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